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되게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 관련돼 있는 우려에 해당되는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지금 민심에 해당되는 거는 왜 10월 15일 날 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정책을 내놔서 갑자기 분란을 일으키냐, 본인들 엄청 불안하다, 이런 민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을 25개에 있는 자치구를 모두 다 허가 구역으로 하고 경기도 여기 용인을 포함을 해서 12개를 허가로 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주 중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집 한 채를 얻거나 관련돼 있는 거를 조금 좀 큰 평수로 옮겨가거나 구입하려고 또는 전세에서 옮겨가려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막아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거는 일반 서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일종의 보면 탄압을 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버블 7이라고 해서 강남권에 있는 데만 이제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 10월 15일 날 발표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버블 25라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실패할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어려움만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 관련된 규제는 당연하게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공급 관련돼 있는 감소라든지 분양가 상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세나 이런 부분에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뭔가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민을 고려하거나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을 잡겠다 하고 사람을 잡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주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도 짧게 얘기가 나왔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현금이 없으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조금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전세도 어렵고 또 새로운 집을 뭔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실제로 대출 관련돼 있는 거에 해당되는 것도 일반 서민이나 진짜 필요로 한 실수요자들은 뭔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10월 15일 날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카스트 제도, 신분 사회에 대한 거를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현금도 막아놓고 뭔가에 대해서 전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주를 하거나 옮겨갈 수 있는 것도 다 막아버리게 된다면 결국 이분들은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만 힘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기존에 있는 분이거나 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들만 위한 건데 부동산 정책이 이래가지고 잡힐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든 경기든 용인이든 시민권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투기꾼이십니까? 실제로? 아니 용인에 사신 분들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서 사신 거고 본인들이 여러 정부에서 거쳐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여기 사신 분들은 10년 동안 내 집에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사신 거지 내가 뭔가에 대한 거 할고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이 과연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게 맞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요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거를 당연히 풀어주는 게 맞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한번 집 한 채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청년이 됐든 서민이 됐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단순하게 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출신 학교가 됐든 이런 거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신 단지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이 정부가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노력보다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보다 평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회는 또는 이런 정부는 분명히 이런 정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도 또 대책으로 해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10월 15일 날의 대책은 뭐가 급했는지 10월 15일 날 딱 발표를 하면서 그 법에서 정한 거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과거 지난 3개월치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격이 얼마 올라갔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거를 허가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3개월이면 7, 8, 9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월 15일 날 발표한 대책에서는 6, 7, 8월에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되고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만약에 9월 거를 기다렸다면 10월 말에 하든지 11월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 본인들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급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해당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따져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 건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보면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LH공사에서 전관 예우라고 해서 LH공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업체와 같이 유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혜택을 주고 막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 15일 날 이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부동산 그 카르텔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사람 중에 차관이 됐든 장관이 됐든 대통령실에 누가 됐든 또는 국토부에 누가 됐든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 공무원들이 지난 최소한 이런 정책에 나오려면 한 3개월에서 또는 2개월 안에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이 입안되게 됩니다.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서민들은 이 정책에 나올 줄 몰라서 가만히 당했는데 본인들은 미리 알고 뭔가에 대한 걸 대출을 받거나 뭔가에 대한 걸 샀거나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건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LH공사 관련된 정관 예우 했을 때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조사하고 나오니까 무려 몇백억, 몇천억 관련돼 있는 비리가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서도 보면 이상경 차관은 사퇴를 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뭘 했는지 해당되는 건 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 결정을 한 부동산 카르텔 세력들이 진짜 제대로 결정을 했는지, 본인들은 이 정보에 대한 걸 어디 유출시키지 않고 진짜 깨끗하게 했는지 해당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